안녕하세요 여러분. 당신만을 위한 인생주치 카포제인 타로 마스터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의 2022년에 부동산 계약운과 그리고 또 인연 짓게 된다면 어떤 계약을 하시는 게 유리한지, 월세, 전세, 그리고 또 매입하시는 거,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인연 짓게 되는 부동산은 여러분에게 어떤 흐름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부동산 운까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일단 지금 여러분에게 부동산 계약운이 올해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네, 일단 여러분들의 각자의 상황에 따라 지금 현재 이사를 가셔야 하시거나 아니면 투자용으로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이사를 가시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사를 가셔야 될 상황이시거나 그리고 또 투자용으로 또 그 인연을 지으려고 하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일단 여러분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서 상담해 드리는 것이 아닌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에게 올해 2022년에 부동산 계약운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계약운은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운이 있는지 그것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그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인연되는 부동산의 운의 흐름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타로 리딩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하나의 타로 덱이 있어요. 일단 구체적인 부동산 운을 살펴보기 이전에 여러분들께서 올해 2022년에 부동산 계약운이 있으신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올해 2022년에 부동산 계약운이 있을까요? 한번 먼저 볼게요. 네, 이렇게 제가 4장의 카드를 뽑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이 4장의 카드 중에 여러분들께서 직관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카드가 어떤 카드인지 하나를 꼭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제가 구체적인 리딩 순차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드시는 카드 하나를 직관적으로 이끌리시는 대로 하나 선택해 주세요. 네, 그러면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 선택하셨나요? 그렇다면 카드를 하나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순서는 첫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네 번째 카드입니다. 한번 오픈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카드고요. 두 번째 카드, 세 번째 카드, 마지막 네 번째 카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신 카드가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몇 번째 카드인지를 지금 살펴보시고요.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신다고 변경하시지 마시고 처음에 선택하셨던 그대로 카드를 선택하셔서 제 영상 아래에 제가 남겨드린 고정 댓글에 타임 링크를 클릭하셔서 구체적인 타로 리딩 도움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씩 구체적인 타로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해 주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물은 질문이 여러분에게 2022년에 부동산 계약운이 있는가요?를 지금 살펴봤더니
지금 이 카드에서 얘기를 해주는 것은 일단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의 변동성에 의해서 일적으로 내가 꼭 이동 변동을 해야 될 일이 있어서 계약을 하셔야 될 상황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그로 인해서 계약운도 조금 도모가 될 수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운이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면 단식 판단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일단 계약운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계약은 일단 여러분들이 원인이 일적인 부분의 어떤 이동 변동으로 꼭 필요한 계약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인연을 지으실 때 일단 그 계약 자체의 원인이 직업적인 부분들 때문에 뭐 회사 근처에 내가 주거용으로 잠깐 있어야 될 곳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꼭 필요하셔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업장을 얻으신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뭐 투자용으로 구입을 하신다 하더라도 투자용으로 계약을 하신다 하더라도 그게 여러분이 하시는 일과 연관성이 있는 어떤 그런 계약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에 일정 부분 암시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일적으로 조금 인연이 있는 일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계약일 것이다. 그래서 일단 계약운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여러분이 어떤 형태의 계약을 하셔야지만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실지, 네, 일단 계약의 조건에 있어서 뭐 월세 계약일 수도 있고 전세 계약일 수도 있고 또 매매 계약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타로 리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2년에 여러분들께서 체결할 계약은 어떤 게 좋을지 네, 일단 왼쪽부터 월세, 그 다음에 전세, 그리고 매매 계약,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일단 어떤 계약이 좋은지 일단 오늘 들어와 있으니까 네, 월세 계약, 전세 계약, 그리고 또 매매 계약. 네, 지금 카드를 상대평가 해보니까요. 월세 계약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올해 월세로 어딘가의 부동산에 인연을 짓게 되면 내가 벌어들이는 것보다는 나가는 게 많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월세 계약으로 계약을 하실 계획이시라면 월세 계약에 있어서는 그 조건을 조금 까다롭고 예민하게 진행을 하셔야 될 거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여러분들이 인연 짓는 그 부동산에 있어서 월세 계약을 체결할 때 생각보다 거기에서 얻어진 어떤 여러분의 이익보다 오히려 손해가 많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은 그 과대평가되고 그 부동산 자체의 어떤 가치보다 훨씬 더 이렇게 조금 왜 거품이 끼어 있는 그런 어떤 금액이다라고 금액대에 내가 손해보고 체결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닌 손해를 미리 방지를 하셔서 올해는 계약운이 아무리 들어있다 하더라도 월세 계약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성 있게 접근해 가셔야 될 것이다 라고 보여요. 그래서 주변 시세도 조금 예민하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부동산도 한 곳만 가시지 마시고 여러 곳을 살펴보시고 좀 까다롭게 하셔야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월세 계약은 조금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수 있는 카드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세 계약에서는 일단 지금 카드 흐름에서는 내가 전세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일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안정세가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그 전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나한테 어떤 금전적인 이득이 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뭐 월세 계약이나 아니면 뭐 매매 계약을 계획을 하신다
하시는 중이시라고 하면 지금 상대평가해 봤을 때는 월세, 전세, 매매 중에서 일단 전세 계약이 여러분에게 현실적인 이득이 되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적인 부분들도 좀 괜찮아지고, 그리고 또 뭔가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금전적인 이익이 많이 되시려고 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삶에 유리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의 기회를 잡으신다거나 아니면 실거주 목적으로 올해 매입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동과 변동을 깨하실 생각을 가지고 또 올해 뭐 예를 들어서 뭐 연끌해서 대출 규제가 조금 이렇게 심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이 부동산을 구입하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해는 조금 보류해 두시고 차라리 전세로 있으시다가 또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여러분의 운이 들어오셨을 때 그때 매입하시는 편이 훨씬 더 여러분에게는 더 좋은 기회를 쟁취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나와 있어서 일단 올해는 전세 계약으로 체결하시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 네, 여러분들 올해 매매 계약 계획하실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상대평가를 해봤을 때는 지금 올해 어떤 계약이 좋은가를 봤을 때는 1위가 전세 계약, 2위가 매매 계약, 그리고 3위가 월세 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매매 계약은 좀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올해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려고 하시는 그 부동산은 여러분이 뭐 부동산 임대를 목적으로 쓰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아니면 뭔가 상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그 상가를 통해서 어떤 임대 수익을 바라시고 뭔가 구입을 하시거나 이렇게 부동산 자체를 나의 일적으로 삶의 터전으로 쓰시려고 하시는 분에게만 맞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 내가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해가지고 거기서 어떤 왜 뭐 월세나 아니면 무슨 거기다가 왜 세입자를 넣어가지고 이익을 보시려고 하시는 그런 어떤 부동산 자체의 가치를 가지고 내가 그 부동산에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이익을 보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상관없다. 대신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을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을 하셔가지고 뭔가 이제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크게 뭔가 이익을 보시고 파시려는 부동산을 예상하시고 올해 구입을 하신다라고 하면 올해는 매입보단 차라리 전세로 있다가 다음 기회를 노려보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로 네, 지금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올해 계획이 각자의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가시든지 간에 일단 올해 계약운은 들어있고 일적인 부분에서도 일단 꼭 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은 맞는데 일단 계약의 종류에서 조건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네, 그렇다면 올해 일단 전세 계약이 1순위고 매매 계약이 2순위라고 하는데 일단 그럼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운의 흐름은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일단 각자의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올해 2022년에 2년 짓는 부동산에 있어서 월세 계약, 전세 계약, 그리고 또 매매 계약 이렇게 각자의 상황에서 체결하게 되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네. 일단 지금 세 가지의 카드에서 보면 지금 세 장의 카드 모두 다 펜타클과 관련된 카드가 나와서 일단은 올해 2년 짓는 어떤 문서에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흐름이 여러분들이 그 문서를 쟁취함으로 인해서 뭔가 금전적인 어떤 보상이나 현실적인 이익이 되는 카드의 흐름이 나오기는 했어요. 각자. 일단 월세 계약에서도 조금 불리한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어떤 소규모의 어떤 돈은 쟁취한다. 대신 그 쟁취하는 돈에 있어서는 ним프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고 월세 계약을 통해서 내가 조금 이렇게 계약을 좀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취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나의 앞으로의 삶이 만약에 부득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경우에는 어떤 삶이 펼쳐질지 올해의 흐름을 살펴봤더니 일적인 부분에서의 돈은 된대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동산 계약을 통해서 이익을 보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그 부동산이랑 그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일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왜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회활동이라든지 이렇게 내가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수익은 그래도 조금이나마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의 흐름이 나와서 일단 올해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계약 체결 시에는 일단 여러분들한테 원래 전세 계약 자체에 있어서도 운의 흐름이 전폭적으로 금전적인 이익이 많아질 수 있는 풍요로움이 넘치는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의 흐름에서도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들어오는 어떤 수익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풍요롭고 안정적인 수익이 들어오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의 어떤 그런 삶의 흐름에서도 안정적인 수익이 기대되는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는 스피릿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매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앞으로의 삶의 흐름에 있어서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짓게 되면 뭔가 금전적인 부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쟁취하고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뭔가 이렇게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그래서 일단 올해의 흐름에서 각자의 계약권에 따라서 일단 그런 색깔은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색깔과 방향성은 다를 수 있지만 일단 결과적인 부분에서는 일단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재물로는 다 들어오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대신 이 카드의 흐름에서도 앞으로의 펼쳐질 삶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 순위를 매긴다면 1순위는 전세 계약이고 2순위는 매매 계약이고 3순위는 월세 계약이라고 볼 수가 있네요. 이 자산의 규모에 있어서 대신 왜 지금 매매 계약 이 아이디어로 인해서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걸 왜 2순위로 봤냐면 사람의 아이디어는 그 사람의 타고난 운에 따라서 그 아이디어가 되게 큰 이익을 주기도 하고 작은 이익을 주기도 하기 때문에 그거는 개인적인 어떤 그런 타고난 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2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는 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게 나올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현실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타고난 사주를 타고났다면 또 이제 이 카드가 이런 선택을 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1순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일단 여러분의 케이스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이제 하나의 그 주제로 물어볼게요. 일단 각자의 계약에서 내가 결정을 했다면 그 결정으로 인해서 인연되는 부동산은 나에게 어떤 운을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2022년에 어떤 부동산과 계약을 진행을 한다면 그 부동산 계약하는 그 부동산의 운의 흐름에 있어서 어떠한 운을 지원해 줄지 한번 그 부동산 운에 대한 영향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일단 지금 제가 뽑은 3장의 카드 중에 이 2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로 되게 강력한 카드가 나왔고요. 이 맨 마지막 카드는 마이너 카드기는 하지만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맨 강력한 카드 매지션, 마법사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헐밋, 그 은둔자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이렇게 흐름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원되는 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연되시는 그 부동산을 통해서 나의 어떤 운의 흐름에서 어떠한 운이 상승하는지 그 기운을 살펴본다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이 정말 시너지 효과를 가져가지고 그 파급 효과로 여러분의 삶이 확장력 있게 변하면서 내가 나 스스로가 브랜드가 되고 나 스스로의 어떤 가치가 상승이 되고 나의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직원의 도움 없이 1인 기업으로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 속에서 전문성 있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나의 생각이 곧 돈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카드의 흐름이나 각자의 어떤 계약권에서 오는 어떤 그런 운의 흐름이나 그리고 또 여러분이 인연 짓는 그 부동산이 지원해주는 영향력에 대한 흐름이나 조금 일맥상통하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과 올해 인연을 지으시게 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그리고 내가 조금 부가가치가 상승될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의 능력이 조금 이렇게 좀 더 전문화가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이나 입지가 확장되고 그리고 1인 기업으로도 충분한 어떤 그런 사업성이 보장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올해 2022년에 좋은 부동산과 좋은 인연 맺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올해 2022년에 여러분들이 계약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살펴보는 카드를 지금 뽑아보았는데 일단 계약운이 있는가를 봤을 때 지금 계약에 있어서 조금은 여러분들이 그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오는 어떤 그런 스트레스가 조금 예상이 되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카드는 15번 데빌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특수한 계약이 아니라고 하면 조금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할 시에는 여러분이 조금 삶이 피폐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내가 그 부동산과 2년이 지속이 되기는 하지만 지속되면서 그 지속되는 와중에 뭔가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중에 매도할 때 조금 이렇게 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부동산의 뭐 월세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다 하더라도 내가 팔지도 못하고 뭔가 이렇게 왜 계약을 나중에 그 집에서 이사하기도 그렇고 안 하기도 그렇고 조금 이런 상황에 놓여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올해 2022년에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미리 조금 방어적인 어떤 그런 대응 전략을 챙긴 후에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암시가 보이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 또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특수 물건은 상관없다 했잖아요. 어떤 쪽에서 특수 물건이면 상관이 없느냐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가를 구입을 해가지고 상가를 매입을 해가지고 그 속에다가 왜 밤에 활동하는 어떤 그런 왜 뭐 유흥과 관련된 어떤 그런 그 사업을 하신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술집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밤에 뭐 하는 무슨 뭐 통닭집을 운영하신다거나 호프집을 운영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술과 관련된 어떤 그런 뭐 그 뭐냐 뭐 일식집을 운영하신다거나 뭐 이런 쪽에서 밤에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아니 무슨 뭐 클럽을 운영하신다거나 조금 이런 쪽에 밤에 활동하는 그 도깨비와 같은 사업 이런 것들을 만약에 구상을 하시면서 뭐 월세 계약을 체결하신다거나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다거나 뭐 계약을 체결하신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 매입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괜찮다. 대신 그거 말고 그냥 일반적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지금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조금 스트레스가 예상된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일단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계약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지금 어떤 종류의 계약이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2년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계약은 어떤 계약이 좋을까요? 일단 월세 계약 그리고
전세 계약, 그리고 매매 계약. 네,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 지금 제가 3장의 카드를 뽑아보았는데요. 3장 중에 지금 2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와서 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네, 여러분들 지금 보게 되면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내가 그 부동산과의 인연을 지어감으로 인해서 뭔가 안정적인 수익원은 된대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 하듯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아까 활동하는 어떤 그런 밤과 관련된 사업을 하실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라 한다 하더라도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하면서 내가 직장 생활 하시듯이 하시게 되면 돈은 그래도 큰 수입은 아니지만 따박따박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은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만약에 굳이 이런 쪽에서 계약을 체결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문서는 지금 부동산 계약에 있어서 월세 계약은 이런 어떤 이익은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이 두 번째 카드 전세 계약에서는 이 더 행맨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희생해야 될 일이 따르고, 그리고 또 구설수 12수가 따라서 안 된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 계약은 굳이 계약을 하실 경우에는 전세 계약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생각지도 않은 어떤 12수나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구설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러한 사업을 벌리시거나 만약에 사업할 용도로 지금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셨을 때는 여러분에게 쓸데없는 어떤 구설수, 고객 때문에도 구설수, 뭔가 이렇게 여러분의 어떤 주변 사람들에 의한 어떤 구설수 이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또 이제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원 집주인과의 어떤 그런 구설수, 시비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옴짝달싹 하지도 못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만 많아질 수 있고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전세 계약은 체결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이 계약은 조금 걱정되는 게 전세 계약 체결하시게 되면 만약에 원 주인한테 무슨 뭐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경매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집이다 이런 어떤 암시도 있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전세 계약은 체결 안 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매 계약은 어떤지를 봤더니 일단 매매 계약이 실거주용, 실사용하는 용도로 구입을 하는 거는 상관없대요. 대신 지금 이 카드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이시라고 하면 일단 관우는 가지고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내가 이 집과 인연이 되면서 이 부동산과 인연이 됨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 생활에서의 활동력은 많아진대요. 대신 사업을 하시는 분이시거나 아니면 또 이제 프리랜서로 활동을 하시거나 1인 기업이시거나 뭔가 이렇게 어떤 일을 사업을 하실 구상을 하실 어떤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카드가 그렇게 썩 맞지 않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매매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직업이 직장 생활 지금 하시는 분들 월급이나 지금 뭔가 이렇게 뭐 그 연금 수령자나 이런 어떤 분이실 경우에만 매입하시는 편이 유리할 것 같고, 사업하시거나 자유롭게 활동하시면서 돈의 어떤 이익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집이 그렇게 크게 썩 도움은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부분들을 잘 참고하셔가지고 지금 매입 계획을 세우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위를 따져본다면 1순위는 월세 계약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2순위는 매매 계약, 이제 각자의 상황에 따라, 그리고 전세 계약은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다라고 나와 있네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또 부득이 그런 계약을 체결하셔야 될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면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각자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그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한번 2022년에 운의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 계약을 했을 경우, 그래 전세 계약 피하라고 했지만 전세 계약 했을 경우, 매매 계약 했을 경우 한번 볼게요.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 오.
네, 일단 지금 맨 처음 카드는 메이저 카드가 나왔고, 지금 풍요로운 어떤 그런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타로 덱 자체에서도 풍요로운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카드와 똑같은 카드기는 하지만 이건 약간 색깔이 다른 카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에서 나와 있는 흐름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들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실 경우에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직장 생활도 금전적인 이익이 잘 되고,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 그리고 또 프리랜서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보적인 어떤 입지를 다지게 되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어떤 몸담으시는 분야에 있어서 독보적인 어떤 위치에 오르실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일이 더 잘 되시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세 계약 체결했을 때는 어떤가를 봤을 때 그냥 내가 이 계약을 통해서 뭔가 부동산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는 없고, 내가 그 사업장에서 만약에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카드에서는 그냥 일적인 부분에서의 안정성만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프리랜서를 하시든 일단 일적인 부분에서만 소소하게 안정적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 카드라기보다는 현실 유지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카드 네, 일단 좋네요. 일단 매매 계약, 특히 직장 생활 하는 사람한테 유리한 카드가 나와 있기는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맨 처음 카드에서 얘기해 줬던 것처럼, 팔기까지도 조금 뜸이 들 수가 있어서, 오랫동안 가져가야 되는 어떤 그런 흐름은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내가 부동산 자체로서의 어떤 이익을 보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 부동산과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금전적인 어떤 그런 사회 활동력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수익이나 재테크 수익은 좋아질 수 있는 카드가 나와서 그러한 삶이 펼쳐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자체에서 이익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외에 내가 활동하는 어떤 활동력에 있어서 나의 활동 영역이 금전적으로 이익이 되는 카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일단 각자의 상황에서 어떤 계약을 체결하셨다면 그 계약으로 인연된 부동산으로 인해서 나에게 그 부동산과 인연됨으로 인해서 이익이 될 수 있는 운은 어떤 운인지, 네, 여러분들이 그 부동산과 인연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운이 도모가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 장이 같이 나왔네요. 운명이라고 보고 같이 볼게요. 네, 되게 신기하게 나왔어요. 제가 지금 세 장의 카드를 뽑아보았는데요. 더 스타 카드 나오고, 더 문 카드 나오고, 그 다음에 데스 카드, 죽음의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세 장의 카드는 되게 강력한 카드인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지금 이 부동산으로 인해서 내가 인연 짓게 된다라고 하면, 나의 운이 어떤 식으로 영향력을 받을 거냐를 봤더니, 일단 여러분들이 목표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성취운이 되게 강해질 수가 있대요. 대신 지금 더 문카드가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성취로 인해서 뭔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보다는 조금 내가 약간 그 성취는 했지만 남들한테 박수는 받았지만 심리적으로는 일정 부분 공허감을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은 있을 거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가 있어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어떤 마인드 컨트롤이나 스스로의 조금 이렇게 뭔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어떤 활동을 조금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이 맨 마지막 카드 데스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 목표하시는 것들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내가 뭔가 이렇게 정서적인 만족에서는 조금 이렇게 우울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새로운 어떤 전환점이 되어가지고 내가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이끌어지는 운을 탄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게 있었는데 뭔가 목표하고자 하는 일들이 안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자꾸 내가 미루는 상황이 생긴다거나 뭔가 이렇게 보류하고
하고 뭔가 늦어지고 지체되고 갈증을 느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과의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목표점이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꿈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정 부분 또 너무 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허무함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전환점을 가져가가지고 좋은 영향력을 미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부동산에서 지원해주는 운에 있어서는 일단 여러분의 목표에 있어서의 성취운이 되게 좋을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전환점을 맞는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두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네, 올해 계약을 계획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좋은 부동산과 좋은 인연 잘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저 카포제인 채널을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참고하세요. 네, 그러면 이 세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2022년에 계약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 이 5번 완즈 카드가 나왔다면 여러분들이 계약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지체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하시고자 하는 어떤 그런 계약을 하셔야 되는 그런 어떤 계획이 일정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몇 월 달 정도에는 내가 계약을 해야 돼. 적어도 내가 이 시기에는 이사를 가야 돼. 뭐 이런 어떤 각자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정이 있을 텐데, 지금 그 일정이 조금 미뤄질 수가 있다, 보류가 될 수 있다, 보류되다가 자칫하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올해 6월 달에 여러분이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미리 2, 3월 달부터 발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그 문서를 쟁취하실 생각을 조금 가져가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해의 계약운에 있어서는 내가 될 듯 뗄 듯 하면서 인연이 잘 안 돼가지고 지체됨이 있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계약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시라면 미리미리 조금 부동산도 방문을 많이 하셔보고 발품을 미리미리 많이 파셔야 되고, 발품을 파셔야 되고, 그리고 미리 그 부동산에 대한 어떤 정보나 시세 정보나 흐름을 조금 빨리 캐치하시고 뭔가 대출 규제에 관한 어떤 그런 나의 계획도 빨리빨리 세우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체됨이 많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셔가지고 조금 전략을 공격적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올해 부동산과의 인연을 짓는다라고 하면 어떠한 계약을 체결하시는 게 여러분에게 이익이 되는지 한번 계약 조건에 따라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계약이 여러분에게 도움될까요? 네,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네, 이렇게 세 장의 카드로 나눠볼 수가 있겠네요. 네, 월세, 전세, 매매. 네. 지금 제가 세 장의 카드를 뽑아보았는데요. 세 장 중에 지금 두 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지만, 지금 어떤 계약 조건이 여러분에게 유리한지를 상대 평가해 봤을 때는 지금 10번 펜타클 카드가 나온 이 월세 계약이 여러분에게는 유리하실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네요. 네, 그래서 올해 부동산 매입 계약이 만약에 매매 계약으로 매입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계약운 자체가 조금 지체됨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좋은 부동산과의 인연이 조금 이렇게 인연이 조금 지체될 수 있다, 어떤 이런 흐름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올해 매입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간 보류해 두시고 좋은 부동산을 잘 찾아보시면서 그 사이에 꼭 이사를 가셔야 된다라고 하면 차라리 월세 계약을 체결하시든 아니면 뭐 단기 임대로 잠깐 가 계시면서 좋은 부동산을 찾으실 때까지 조금 계시든 이러한 어떤 그런 흐름이 보여서 일단 어떤 계약이 제일 좋은가요를 봤을 때는 일단 월세 계약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 월세 계약 다음에는 어떤 계약이 좋은가요를 물어본다면 지금 각자의 흐름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여러분들이 어떤 시험운을 도모를 하거나 내가 시험 공부 중이거나 아니면 내가 해외로 이동할 어떤 계획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지금 계신 곳에서 먼 타지로 이동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도 나쁘시지는 않대요. 대신 이 계약에 있어서는 약간 징검다리운이 들어와 있는 계약의 흐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전세 계약을 체결하신다 하더라도 이 계약으로 인한 어떤 인연되는 부동산에 오래 계시기보다는 나중에 또 다른 계약건으로 또 갈아타시거나 이사 가실 일이 생길 수가 있고, 그리고 멀게 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계약을 체결하시고 조금 계셨다가 전세 계약으로 계셨다가 나중에 뭐 해외로 아예 나가시든지 아니면 먼 타지로 이동을 하시든지 조금 이동수가 크게 들어와 있는 계약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일단 전세 계약은 그러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또 이 카드는 꿈이 이루어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어떠한 목표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고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지으시게 되면 여러분의 어떤 시험이 합격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던 어떤 꿈이 있으시다면 그 꿈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의 암시가 들어있는 계약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거나 어떤 목표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해외로 가실 예정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 계약이 괜찮다라고 보셔서 순위를 제가 지금 전세랑 매매 중에는 정해드릴 수가 없네요.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르니까요. 그래서 그럴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매매 계약일 경우 여러분들께서 종교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봉사와 관련된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사업을 하신다 하더라도 비영리적인 사업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입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매매운에 있어서는 뭐 교육, 종교단체, 뭐 봉사, 뭐 비영리 사업 이런 쪽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그런 쪽으로 준비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매입을 하심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과의 어떤 인연을 짓고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더 이렇게 운기가 상승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서 이런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입하시는 게 좋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일 아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영리적인 사업을 해야 되고 돈 많이 버는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재테크 쪽에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거기서 이익이 많이 나야 되고, 예를 들어서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어떤 뭐 교육이나 종교나 봉사나 비영리 단체나 이런 일이 아니고 그 외의 일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 부동산을 통해서 이익을 보지는 못할 거다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내가 투자의 어떤 목적이 아닌 그냥 실거주 용도로 나중에 되팔 때도 이익 그렇게 크게 안 남기고 그냥 나는 오래 살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만약에 내가 이 부동산을 매입을 하셔가지고 더 크게 이익이 날 수 있게끔 되팔 거다라든지 세입자를 둘 거라든지 이런 거라면 조금 보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지금 카드 흐름은 이렇네요. 네,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각자의 계약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계약을 통해서 여러분의 2022년의 삶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카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계약을 통해서 그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까요? 한번 볼게요. 월세 계약했을 때, 전세 계약했을 때, 매매 계약했을 때, 여러분, 네. 카드 몰라도 아시겠죠? 지금 이 맨 첫 번째 카드, 텐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똑같은 카드가 지금 두 개가 연속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렇다면 뭐 여러 가지 고민하실 거 없이 올해는 월세 계약이 최고다. 그래서 올해 2022년에는 월세 계약을 하는 게 나한테 금전적으로도 이익이고 재테크적으로도 이익이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도 풍요로움이 넘치고 재물운이 넘친다라고 되어 있어서 올해는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월세 계약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전세 계약을 하신다라고 하면 올해 나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조금 고민은 많아질 수가
수가 있고 생각도 많아질 수가 있대요. 그래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내가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시험에는 합격이 되기는 하지만 이 계약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 어떤 흐름을 가져가나요를 봤을 때 내가 조금 생각이 많아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사유하고 뭔가 이런 쪽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생각 같은 거 이렇게 사유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그냥 편안하게 순조롭게 가고 싶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카드는 고민이 많아지는 카드이기 때문에 조금 한편으로는 조금 여러분에게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건강은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신경성으로 오는 질병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전세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을 조심하셔라 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매매 계약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떤 흐름이 나온지를 봤더니 일단 일적인 부분에서는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적으로는 잘 될 수는 있대요. 대신 내가 조금 일이 많아짐으로 인해서 내가 또 노력해야 될 일도 많이 생기고 신경 써야 될 일도 많이 생기기는 한데요. 하지만 그래도 그게 흐름이 나쁘지는 않다. 대신 만약에 제가 아까 추천드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짓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는 조금 일이 많아져가지고 좀 너무 바빠지는 삶인데 또 딱히 실속은 없는 또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잘 절충을 하셔가지고 계약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일단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조건에 따른 계약을 하실 텐데, 그러면 그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인연되는 그 부동산이 여러분에게 어떤 운을 지원해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2022년에 인연되는 그 부동산이 인연됨으로 인해서 어떤 운을 지원해 줄까요? 한번 볼게요. 네. 지금 제가 뽑은 3장의 카드 중에 2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가 나왔고 마지막 1장이 마이너 카드, 지금 6번 컵 카드가 나오고 지금 데빌 카드가 나오고 그 다음에 퀸 카드가 나왔네요. 되게 극단적인 카드예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를 봤더니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과 인연 지음으로 인해서 일단 지금 마음적인 부분에서는 아까 그 전세 계약 체결했을 때 조금 정신적으로 고민, 스트레스, 생각이 많아진다 이런 건 조금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각자의 케이스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부동산의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내가 한편으로는 마음적으로는 조금 안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조금 성향적으로 조금 내가 뭔가 이렇게 왜 상황이 조금 편안해져가지고 내가 그걸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좀 마음이 정신적으로 편안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된대요. 대신 지금 보게 되면 데빌 카드가 나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왜 정법적인 돈이나 남들이 가져가는 어떤 보편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서 이익이 나는 어떤 그 돈이 아니고 조금 편법적으로 버는 돈, 예를 들어서 뭐 주식 투자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테크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남들이 하지 않는 어떤 그런 투자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뭔가 투잡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왜 다른 어떤 그 틀 밖에서 활동해가지고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카드는 정법적으로 일반적으로 뭔가 하나 씨를 뿌려가지고 얻어지는 돈이 아니라 편법적으로 얻어지는 돈이 있을 거다. 그리고 또 약간의 횡재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어떤 뭐 당첨이 되거나 뭐 어디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무슨 예를 들어 뭐 즉석 복권을 긁었는데 그 복권이 당첨이 되거나 내가 뭐 어떤 주식을 뭔가 이렇게 왜 투자를 했는데 갑자기 그 주가가 올라가지고 이익을 얻는다거나 조금 이런 어떤 에너지가 들어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틀 밖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있을 수 있는 운이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한 운이 있고 횡재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카드 더 퀸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어떤 수익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금전적으로는 편안하고 안정적이래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풍요롭고 내가 마음적으로도 풍요롭고 그리고 내가 틀 밖의 돈 내가 뭔가 이렇게 왜 노동력을 투여하는 일이 아니고 노동력을 투여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 횡재수가 있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운도 많이 도모가 되고 그리고 또 재물운도 좋고 이런 카드가 나왔네요. 대신 이제 상대평가해 봤을 때 어떤 계약을 하는 편이 가장 재물운이 좋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아까 얘기했듯이 이 월세 계약 이게 좋네요. 아셨죠? 네, 그래서 이 제가 세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잘 참고하셔서 2022년에는 여러분과 좋은 부동산이 인연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카포제인 타로 마스터였고요. 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 마지막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계약운이 2022년에 있는지를 살펴봤을 때, 지금 내가 계약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시점이다라고 되어 있는 암시를 보여주는 카드가 나와서 여러분들이 올해 계약을 꼭 체결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계약하시는 게 그렇게 크게 여러분에게 좋은지, 좋은 선택인지 그것도 약간 의심이 가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득이 올해 꼭 계약을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조금 법적으로 잘 대응력을 가지시고 여러분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실 수 있도록 스스로가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좋은 부동산과 인연이 되기 위해서 발품을 많이 파시고 시세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왜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는 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올해 운이 뭐 소발의 지잡기로 뭔가 이렇게 좋은 부동산과 쉽게 인연이 되어가지고 내가 이익을 크게 보고 이런 어떤 그런 운이 아니고 올해 계약운에 있어서는 내가 조금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계약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여러분에게 그래도 부득이 올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올해 부동산에 있어서 어떤 계약을 하는 게 여러분에게 유리할 수 있는 계약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카드에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 계약이 좋을까요? 아니면 전세 계약이 좋을까요? 아니면 매매 계약이 좋을까요? 한번 카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세 계약, 전세 계약, 매매 계약. 네. 지금 제가 3장의 카드를 뽑아보았는데요. 3장 중에 지금 2장의 카드가 메이저 카드고 여기 중간에 9번 컵 카드 이렇게 마이너 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도 굳이 올해 2022년에 계약을 하게 된다면 어떤 계약이 좋을까요를 지금 물어봤는데 상대 평가를 해봤을 때는 일단 지금 잘 인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매매 계약을 하시는 게 그래도 그나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저스티스 카드나 지금 세 번째 카드는 조금 내가 좀 불리할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은 해드리겠지만 순위를 굳이 정한다면 올해 하시게 되면 매매 계약이 제일 좋고 그 다음에 그 전세 계약 그리고 맨 마지막 월세 계약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왜 월세 계약이 3순위냐를 물어보신다면 올해 2022년에 2년되는 어떤 그런 그 문서에 대한 부동산 문서에 대한 계약운에 있어서 월세 계약을 체결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본의 아니게 조금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올해 계약운이 조금 부실할 수가 있는데 지금 요 카드 뒤에 요 카드가 나왔다라면 월세 계약에 있어서는 내가 본의 아니게 시비가 걸려가지고 관제수, 소송수, 집주인과의 어떤 그런 금전 문제 이런 거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일이 있을 수 있는 계약건이니 월세
월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의 암시가 보입니다. 그리고 요 두 번째, 전세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왜 안 좋은가, 왜 이 순인가를 물어보신다면 지금 이 카드는 뒤에다가 나의 어떤 트로피, 컵을 막 늘어놓고 지금 앉아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그냥 앉아 있는데 이 부동산과의 계약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전세 계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뭔가 발전성이 없고 그냥 내가 이때까지 어떤 해온 것에 대해서 그냥 만족만 하면서 더 이상 현실의 어떤 진취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냥 안주해 버리는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이 순위를 꼽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카드는 그냥 내가 이때까지 벌어들인 수익이나 이때까지 살아온 방식대로 그냥 현상 유지, 그냥 유지 보수해 나가면서 안주해 나가는 카드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같이 메타버스 시대고 빨리 이렇게 변화가 많은 변화무쌍한 시대에서는 현실에 대한 어떤 안주하는 상황이 나만 안주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트렌드보다 훨씬 더 많이 뒤처지기 때문에 점점 더 뒤처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전세 계약을 체결하는 거는 조금 반대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가 나왔고, 이 매매 계약 왜 좋냐를 물어보신다면 일단 실거주용으로는 좋대요. 네, 단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될 듯 될 듯 하면서 조금 스트레스다, 보류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만 올해 만약에 매입할 의사가 있으시다면, 계획이 있으시다면 올해 여러분들이 발품을 많이 파셔가지고 좋은 부동산과 인연이 되신다라고 하면 실거주 용도로는 괜찮다. 그래서 내가 인내심을 갖고 거기서 오랜 기간 살아가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동산이다라고 되어 있고, 나중에 이제 되팔면서 이익은 조금 적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내가 그 부동산과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나의 어떤 삶이 조금 이렇게 활력 있게 돌아가고 뭔가 순조롭게 나의 어떤 그런 변화 변동과 앞으로의 여러분의 운의 흐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변화 변동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카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지어가지고 오랫동안 계시게 되면 여러분들 하시는 일도 나쁘지가 않고 뭐 가족 간에도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카드가 나와 있어서 괜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대신 이 부동산과 인연을 지으시게 되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뭐 되팔거나 이익을 남기거나 이런 어떤 부동산으로 매입할 계획이 계신 분들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실거주 용도로 오랫동안 사실 계획을 가지고 매입하시는 것만 좋은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계약 조건의 계약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순위별로 매입하시는 계약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전세 계약, 그 다음에 3순위 월세 계약이 구슬수 12수 관제수 때문에 안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이 계약을 각자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네,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식으로 펼쳐질지 한번 카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각자의 계약을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펼쳐지는 미래는 어떨까? 2022년의 삶의 흐름 한번 볼게요. 월세 계약했을 때, 전세 계약했을 때, 매매 계약했을 때 한번 볼게요. 월세, 전세, 매매. 와, 이 보세요. 네, 여러분들 지금 레볼루션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관제수, 소송수, 시비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레볼루션 카드가 나왔다면 좋지 않은 변화예요. 그래서 이게 또 이제 질문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요 카드가 나왔다라고 하면 소송하게 되면 진짜 내가 진짜 너 한번 죽어봐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끝까지 계속 싸우는 게 지긋지긋한 싸움이 예상된다라고 되어 있는 카드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월세 계약 웬만하면 체결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올해 월세로 어딘가를 계약하실 계획이시라면 진짜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집주인 되게 잘 골라서 들어가셔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인연되는 부동산에 있어서 하자가 있어가지고 부실공사를 했거나 하자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일이 생기거나 집주인과 조금 이렇게 실랑이하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카드이기 때문에 지긋지긋한 싸움이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웬만하면 월세 계약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전세 계약은 어떤지 일단 스피릿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직장생활 하시는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쁘지는 않네요. 그런데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거 해볼까 저거 해볼까 또 이제 나의 어떤 그런 생각 때문에 얻어지는 어떤 숙제가 많아질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유지보수하고 그냥 현실에 만족하는 카드가 나와서 세상의 흐름에 뒤처질 수 있는 카드가 나왔는데 전세 계약을 체결하시게 되면 내가 생각만 많아지고 뭔가 뜬구름 잡는 생각만 많아지고 사업에서의 확정력이 없어질 수 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고 대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뭔가 내가 관운을 먹어가지고 살아갈 수는 있는 어떤 방편은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유지보수가 직장생활에서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전세계약도 나쁘지가 않다. 대신 이제 썩 좋은 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가지고 계약하시면 될 것 같고 맨 마지막 매매 계약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거주 용도로 이제 구입하실 분 보신다면 님프 오브 컵스 카드가 나와서 일단 내가 마음적으로는 정말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정신적인 풍요로움이 기대되는 카드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때까지 내가 좀 스트레스가 많이 받쳐서 살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동산과 인연 짓고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적으로 편해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편해진다라는 말은 내가 또 이제 금전적인 부분에서도 이익이 나고 뭔가 이렇게 안정되니까 또 내가 마음이 안정되겠죠. 자본주의 사회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 집과의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계약을 함으로 인해서 내가 마음적으로는 편안한 삶을 누릴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삶이 펼쳐진대요. 네, 그렇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계시든지 간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그 계약하는 부동산은 여러분에게 어떤 운을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 한번 카드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과 올해 2022년에 인연되는 부동산은 여러분에게 어떤 운을 가져다 줄까요? 한번 볼게요. 와, 네, 일단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 엠프레스 카드, 여황제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이 마지막 카드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되게 지금 여러 가지 운을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계약을 체결하시든지 간에 이 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해서 인연되는 부동산에서 여러분에게 지원해 주는 운에 있어서는 일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주고 또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뭔가 성과가 많이 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취운을 도모해주는 카드가 나왔네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임프레스 카드, 여왕제 카드가 나왔다라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금전적인 이익에 있어서는 좋을 수 있는 카드가 나왔고 그리고 여기 나이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다라면 여러분들이 뭔가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지고 활동을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시거나 그리고 또 사업도 조금 전문적으로 특색 있는 사업을 하시게 되면 그러한 일들은 잘 될 수 있는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단 좋은 운을 지원해주는 부동산이 인연이 되기는 하는 것 같아요. 대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셨을 경우에는 그 부동산 자체의 문제나 집주인 간의 문제 때문에 내가 그 부동산에 인연을 지음으로 인해서 돈은 되고 뭔가 이렇게 사회활동력이라든지 내가 이익은 나기는 나지만 그 부동산 자체의 어떤 인연에 있어서 그 계약으로 인해서 내가 좀 스트레스 받고 이러한 어떤 관제수, 시비수, 또 부동산 그 주인과의 어떤 신랑이 또 하자 보수 청구 손해배상 이런 문제는 이건 내가 사회활동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돈이고 그거 이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감수를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웬만하면 월세 계약 말고 전세 계약이나 매매 계약 체결하시는 편이 여러분에게는 유리하실 것 같고 일단 부동산 인연은 올해 나쁘지는 않아요. 대신 이제 이러한 부분들 계약 조건에 따라서 조금 조심하실 거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네 번째 카드를 선택하신 분들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카포제인 타로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나요? 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믿고요. 네, 여러분들 앞으로도 도움될 수 있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카포제인 타로 마스터였습니다. 네,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또 알림 신청 눌러주시면 실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도움드리는 카포제인 타로 마스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